안녕하세요. 하라카드입니다. 오늘은 실버의 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속위에다가 어떤 금속을 표면 처리해서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죠. 그 자체의 표면에 어떤 변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위에는 그 스푼이죠. 은으로 된 은식기인데 여기 새카맣게 이제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 부분에는 은화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색으로 이제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은식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그 변색이 됐을 때 어머니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세제라든지 뭐 수건으로 닦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은식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은 고온에서 이제 공기하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연금술사들은 금과 함께 은을 갖다가 이제 기금속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은 이제 그 황 또는 그 화합물과 반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에서도 공기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산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제 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공기 중에서 변색돼서 흑색 그 화합물을 갖다 형성하게 되죠. 앞에 말한 것 같이 공기, 그 산소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황과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황화 또는 또 유화라고 합니다. 즉 유황하고 반응해서 이제 검게 된다는 거죠. 유황이란 것은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인터넷 보면은 뭐 독극물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도 가실 거고요. 그 다음 성냥에서도 유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땀 속에도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피부와 손으로 실버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황화가 돼서 은이 전차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에는 아시겠지만 뭐 유황오리, 그 다음에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그 동물성 단백질과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콩 등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은을 변색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H2S 황화은입니다. 실버 설파이드. 그래서 검정색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제로 보면은 그 왼쪽은 이제 폴리시드 실버, 그러니까 연마돼서 깨끗한 은으로 된 스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변색된 스푼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은이 공기 중에 있는 H2S와 반응을 해서 표면에 AG2S 왼쪽과 같은 검정색 결정의 이제 필름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변색됐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은 위에 수용액 상태의 액상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수분이라든지 약간의 기미설인 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럼 기체상으로 있는 거기서 이제 산소, 그 다음에 황화수소 등이 이제 물을 통해서 확산에 들어와서 표면에 이제 닿게 되고요. 거기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학적이라는 것보다 이제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럼 표면에서 이제 황화수소에 의한 황화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표면에 이제 그런 변색된 필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그 H2S가 어떻게 이제 분해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H2S가 이제 수분을 통해서 모이스처 필름을 통해서 보면은 수소, 또 다음에 HS- 이온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것들이 은과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수분이 있어야지 일단은 훨씬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H2S만 있으면은 기체와 고체 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물과 같은 수분이 있으면은 있어야지만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바를 갖다 포장을 할 때 보시면은 여기 실리카 겔을 갖다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으로 패키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실리카 길이라는 거는 그 수명이 있습니다. 실리카가 전부 수분을 갖다가 흡습했을 때 더 이상의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재생을 시켜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위 상태로 보면은 지금 진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실리카겔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잘 포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됐는데도 변색이 됐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하죠. 자, 보시면 여기서 하나의 그 의문이 생기는 게, 같은 장소에 보관을 했는데도 그 상태가 다릅니다. 위쪽에 동전들을, 은하죠. 동전이 아니고 은하를 보면은 색깔들이 좀 다양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많이 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초록빛을 띠고, 맨 오른쪽엔 약간 파란빛을 띱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글 은하고요, 미국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했을 때 보면은 일부러 이제 변색을 시켰을 때는 전체가 균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험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끔 나오게끔 손을 본 거고,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은하처럼 다양한 색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전부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색깔이 변하냐면은, 이거는 지금 방막 간섭이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은의 얇은 변색막에 닿으면 빛이 분리되는데, 그중 일부는 상단 표면에서 반사되고 일부는 변색된 은색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크겠죠. 두께가 10에서 한 100나노메타로 커지면서 노란색에서 젓갈색, 파란색을 거쳐서 이제 또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 100나노미터보다 큰 두께의 경우에는 색상이 실제 색상이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시간이라든지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형성된 막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헐 아카데미의 표면 처리색 도금에 의한 색에 보면은 티타늄 양극산화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두께별로 그 색깔이 달라지는 것들을 나타냈고요. 은의 변색도 마찬가지로 그 두께에 따라서 그 색상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튜브를 만들고 있게 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금 사업을 하시는 이제 배재한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배재한 사장 같은 게 유튜브에서 배재한의 금토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마 중매거리로서 크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아마 배 사장님이 했던 그 유튜브인데요. 보시면은 그 변색된 은을 갖다가 어떻게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 다음에 훨씬 쉽고 완벽하게 이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실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변색된 거가 있는데요. 근데 변색된 은하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균일하게 변색을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변색시키는 것부터 했고요.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지금 보면은 미국에 있는 이글 은하입니다. 은하 중에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는 은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재한 사장님께서 그 샘플을 갖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자료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캐나다 정부기관의 그 보존 연구에서 나온 Understanding How Silver Objects Tarnish라는 자료입니다.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폴리시드 된 그 실버 스푼, 그러니까 깨끗하게 연마돼서 은만 있는 그런 스푼을 갖다가 용기에 넣고 거기에 지금 달걀을 2개, 여긴 하나죠. 하나를 삶아 가지고 4등분을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약 40분이 흘렀을 때 보시면은 색깔이 이제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은 1시간 22분이니까 82분, 약 2배 정도 중간보다 했을 때는 더 색깔이 많이 갈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진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달걀에서 그 흰자에 있는 그 단백질에 그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에 결합되어 있던 황이 분리되면서 황화수소가 되어 나와가지고 이제 응가 반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실험을 갖다가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또 캐나다에서 또 달걀로 하고 이게 뭐 일반적인 실험인데 좀 더 색다르게 하려고 이제 한국 사람은 마늘 아니에요? 그래서 마늘을 갖다가 이제 표면에 다진 마늘입니다. 아, 보시면은 그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거기 이제 설퍼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했고요. 가지고 그냥 실험하는데 마늘맛 냄새만 나고 끝나고 그리고 결국 저도 이제 삶은 달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삶은 달걀 2개를 삶아서 이제 2등분하고 100g짜리 실버바 2개를 넣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넣은 상태고요.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검게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더 검정색으로 가깝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은 실험하기 전, 그러면 오른쪽은 실험한 다음이죠. 그러면 색상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이글 운하로 이제 하기로 했고요. 이게 상당히 조금 운하치고는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다뤘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 은하라는 게 튜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통에 이제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1온즈 31.1g인데 그래서 20개를 다 집어넣고 달걀 2개를 삶아서 그래서 이제 그 양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계란 덩어리 4개를 집어넣고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일부 사진인데요. 색깔이 이제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게 보이고요. 위에 있는 경우에 한 점에서 보시면 약간 파란빛으로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중간 과정으로 해서 더 색깔이 진전됐고요.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위 경우에는 지금 부분에 따라서는 파란색, 보라색처럼 다양한 색이 나오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균일하게 색깔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변색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변색을 시킬 수 있는 균일한 샘플을 만든 데까지는 성공했고요.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냥 은에다 그냥 계란에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실험입니다만 일단 심편이 마련이 됐죠. 여기 같은 경우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이글하는데 왼쪽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아주 미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닝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은하가 그 변색된 은하 자체가 더 가격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자연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지금 깨끗하게 지금 다 균일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색 방지제를 바르고서 집어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색깔이 균일하게 올라가고요.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로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변색을 일으키는 가스의 유입 경로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캐나다나 그쪽에서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점토, 그 다음에 석고보드, 그죠? 석고보드인데 그 원문을 보면은 좀 싼 제품이라는데
저희가 뭐 비싼 거, 싼 거를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식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 등 특정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계란찜을 하면서 은수저를 썼을 경우에 그 은수저가 그 까맣게 변하는 그런 실험을 한 유튜브를, 국내 유튜브인데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접착제에서는 단백질 기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악교 같은 경우죠. 이제 나무끼리 이제 붙이는 접착제. 그 다음에 난방연료, 그래가지고 석탄 기반. 그 다음 페인트에서 특정 페인트인데 아마 황산이 황이 들어가 있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이게 지금 황화수소를 함유한 장내가스 배출이니까 뭘까요? 트림하고 아마 방구겠죠. 그러니까 되게 주위에서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경로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석고 모형, 펄프 및 제지산업, 그 다음 하수가스. 하수구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 나는 걸 갖다 우리가 황화수소 냄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 근처에선 은이 변색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산하고 온천, 그러니까 유황 온천 같은 경우에 은반지를 끼고 들어간다든지 그 경우에도 이제 변하고요. 그 다음에 과황고무, 가황고무라는 건 원래 천연고무에다가 황을 갖다가 3에서 한 10% 넣어서 가열하면은 이게 안정되고 탄력이 있는 고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고무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갖다가 발명한 사람이 그 타이어 회사의 굿이어죠. 실제로 굿이어는 이걸 특허를 내고서 돈을 못 벌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이 굿이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만든 타이어 회사입니다.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런 고무들은 황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뭐 지우개, 고무밴드, 장갑, 그다음에 마개, 그다음 라텍스 장갑.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인터넷 보니까 은반지를 팔았는데 고객이 갖고 와서 너무 빨리 변색이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호사고요. 그래가지고 라텍스 장갑을 갖다가 자주 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땀이 찰 수도 있고 물이 묻고 그러니까 이제 변색이 되겠죠. 그래서 장갑 보면은 약간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손에 집히고 그럴 때 이게 그 유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물, 일부 천연 우물 또는 습지, 뭐 양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이게 그 은을 변색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 보면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토마토 케찹. 그래서 케찹을 가지고 하면은 닦아진다고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왜 닦여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보면 레몬 가지고 닦는다 그러는데 결국 레몬즙이라면 이제 구연산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치약을 가지고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도 치약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연마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실버를 갖다 폴리싱 할 수 있는 키트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마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마하다 보면은 그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은하 같은 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고 그러는데,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면 제일 많을 겁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그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거기다 변색된 은을 넣어서 이제 색깔을 갖다가 환원 이제 복원시키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도 하실 경우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 그냥 깔지 마시고 이렇게 좀 쭈그렸다가 펴가지고 하시면은 표면에 좀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표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갖다가 저는 넣었고요. 그거는 양은 적당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아까 변색된 그 실버바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다 끓는 물을 붓는데 가능하면 온도가 높은 물, 그래서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가지고 표면에다 보면은 이 탄산 그 베이킹 소다가 일단은 막 녹아면서 거품이 나고요. 표면에서 이제 많은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심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원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데
수초 내에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복원이 되고요. 일단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죠. 이거는 이제 그 전기 화학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허락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거고요. 먼저 위에는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변색 반응입니다. 은이 황화수소와 만나 황화은이 되는 반응식입니다. 먼저 이온화 경향에서 은은 매우 귀한 금속입니다만 반대로 이제 알루미늄은 매우 비한 금속입니다. 비하다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은 산화되기 쉬워서 자신이 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에는 내기성이 좋다는 게 일단 산소하고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호피막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에서 황화은이 용출되면은 알루미늄이 산화, 용해되면서 전자를 내주어 녹았던 황화은은 은으로 돌아가고 알루미늄이 녹아서 알루미늄 이온이 되면서 황과 결합하여서 황화 알루미늄이 되고 이것이 물과 반응해서 알루미늄의 산화물이 됩니다. 이때 황은 물속에 수소와 반응해서 황화수소가 돼서 대기로 나옵니다. 복잡하죠? 일단 은이 먼저 녹아나면은 H2S가 녹아나면은 지금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되면은 그 이온 상태가 되면은 그 알루미늄이 자기가 어떻게 되겠까요? 전자를 내주고서 그러면은 은은 다시 원래 은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맨 밑에 보시면 아는 것이 H2S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할 때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약간 구린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H2S로 해가지고 S가 빠져나왔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험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대부분 보면 수건으로 다시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보통 금속을 갖다가 산세라든지 세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그 닦고 그러는 것보다는 드라이어로 해서 그 습기를 완전히 날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실 때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흑점이라는 현상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은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점이 생깁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갛게 칠해놨죠, 원에. 거기에 이제 흑점이 생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퉁이에 검게 생겼습니다. 그럼 마치 뭐 그 용접한 자국처럼 새카맣게 돼 있고 탄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앞에 있는 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제 제거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거는 황이 아니고 염소예요. 아주 염화은이 반응을 했다고 반응해서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참 복잡합니다. 근데 염화은 자체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학 시간에 글쎄 국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실버 클로라이드 아까처럼 이제 클로라이드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된 결정을 갖다 놓고 그 태양광 햇빛에 놔두면은 이제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지고 AgCl이 하얀색이 Ag하고 그 다음에 Cl2 가스로 분리가 되면서 회색으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S라는 건 이제 솔리드 고체죠. 그러니까 염화은이 은으로 남고 그 다음에 염소는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실제로 결정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면 회색의 이제 동그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작은 구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에 있는 염소들은 기체로 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가 빠지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는 반사를 잘 못하고요. 염소가 빠진 그 부분에서 다 틈이 생기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상당히 그래가지고 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아까 같은 경우 황화은인데 그걸 갖다가 은으로 변화시켰으니까 우리가 원래 원색으로 돌렸지만은 이거는 은입니다. 은인데 그 염소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검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염화은이 생긴 게 아니라 염화은이 생겼다가 빠져나간 자리에 흑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빛을 받아서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응용했던 것들이 바로 옛날의 필름이죠. 여기다 염화은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염화 반응에 의해서 은이 변색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클리너로 해서도 제거하기가 어렵고 화학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힘들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막을 벗겨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품의 가치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은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버바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근데 액세서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건 좀 치명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 왜 염소가 어디서 반응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생활에 있어서는 드라이 클리닝 한 다음에 옷에 그 은이 접촉해도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 처리액에 염소계 유기용제를 쓰기 때문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유기용제 염소이온이 은과 결합해서 이렇게 변색이 진행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 클리너를 갖다가 시중에서 파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방지제에서는 염소계 유기용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은과 반응해서 염화은 피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햇빛을 받으면은 여기서 염소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더욱 검게 될 수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 가정용 표백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락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해수욕 할 때 바닷물에 이제 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포장지, 폴리에틸렌 포장지, 염화 폴리에틸렌이라든지 거기서도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밀크 스팟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쳐 있는데 하얀 점 같은 것이 이제 뿌옇게 구름 낀 것처럼, 오른쪽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 밀크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밀크 스팟은 그 아까 말 그대로 우유 반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화를 갖다 제조할 때 소금호에 들어갈 때 동전에 세척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18년에 그 로얄 근데 캐나다 민트, 캐나다의 그 조폐국에서 밀크 스팟 방지를 하기 위한 민트 실드 표면 보호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는 뭐 그런 나온 제품에서는 밀크 스팟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 같은데, 그 전에 거는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보면 좀 심해요. 그다음에 이게 화학적으로 잘 벗겨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 지우개로 하면은 지워진다는데 이게 꼭 보면은 꼭 스크래치처럼 자국이 남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간 변색이라는 게 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보면은 그 은화라든지 그 다음에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은의 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량 그 다음 그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은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은화라든지 실버바가 아니고 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은화들도 있고 그러는데 은 제품을 갖다가 쓰고 또는 만드실 때는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특히 황에 위한 그런 그 황화 그런 변색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학적으로도 쉽게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요.
아주 가능하면은 그것들하고 이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설명했지만 상당히 좀 주위에 워낙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